토픽 2 읽기 유형 5 보겠습니다. 자, 지난 강좌에서 유형 5의 기출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한데 바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시간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서 과연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시간의 순서로 내가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여기에 이제 해설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해설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지갑이 없어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대신 내주신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팁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팁은 바로 이 접속 부사나 지시대명사 또 지시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은 첫 번째 자리에 또 올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14번의 기출 문제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접속 부사나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보편적으로 평균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평균과 유사한 그런 용어입니다.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보편적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용어는 바로 같은 용어는 또 플러스가 됐네요. 네, 같은 용어는 잘 알고 계시는 평균적 또 같은 용어.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일반적.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사 의미는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쓰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보편적, 평균적, 일반적인 내용, 용어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은 이 용어를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쓰기 부분에 나타내어 준다면은 시험 점수 감독들이 이 시험 응시생은 굉장히 한국어의 그런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를 계속 쓰는 것보다 이런 유사한 의미를 바꾸어서 써주는 것이 쓰기 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뭐 상식적이고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시험 대비에 좋은 전략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접속 부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 대명사,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 이어가기, 지식 습득하기에서 접속 부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서 15번 토픽 2 시험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속 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접속 부사 1.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하지만은 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과 유사한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글씨를 쓸 때 구슬로서 말을 할 때는 그러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쓰기도 이제 시험에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쓰기 영역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쓰기에서 이 문장으로 작문을 할 때는 그러나 보다는 바로 하지만을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반면에 이렇게 반면 쓰시든지 아니면 반면에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반면을 쓰시게 되면 또 쓰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문에는 무조건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반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을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 한국어가 단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채점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쓰시고 반면에를 쓰시게 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반면에를 쭉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쓰시게 되면 안 되니까 간혹 하지만도 쓰신다든지 아니면 그렇지만도 써주시는 게 이게 골고루 이게 작문을 얼마만큼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지 연결 의미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점수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또한 작문에도 또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한 또 있지만 또한 쓰고 계속 또한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나오면은 이것도 작문을 하는데 예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쁘게 나온다라는 것은 점수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의미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골고루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도 있지만 물론 아울러라는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입니다. 또한과 유사 의미는 바로 아울러입니다. 자, 그래서 아울러도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뭐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한 아울러 또 그리고 하나 더 게다가 다시 말하면 즉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아울러 게다가 다시 말하면 즉 같은 접속 부사 뒤에는 쉼표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쉼표 부호를 붙이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접속 부사 유사 의미를 봤습니다. 1번과 2번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한 이런 부분은 문장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 의미는 모두 익혀 놓으셔야 되고 작문을 하실 때는 작문에 맞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게 점수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이런 고급 접속 부사를 이 응시생은 썼네. 그럼 점수를 좀 더 줘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영어 버스에 해당하는 이 반면에를 꼭 이제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이걸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3번. 접속 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고라는 부분입니다. and.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고는 작문에도 그대로 그리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도 또 말씀드리면 즉도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또 그리고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는 그대로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를 너무 많이 쓰시면 또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의 부분을 또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계속해서 이 의미가 이 빨간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를 3번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정 헷갈릴 때 내가 이걸 사용해서 잘 모르겠다 할 때는 3번은 그리고라는 것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입니다. 자, 원인과 이유를 말할 때 그래서입니다. 자, 그래서도 이 2번에 있는 내용을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너무 하나만 나오면 예쁘지 않다. 장문이 그럴 때는 또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셔서 골고루 예쁘게 접속 부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그러므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접속 부사에서 1번과 2번, 3번, 4번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적어드린 이 부분을 3번과 4번에서도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대명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속 부사는 읽기 부분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시대명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 저거 아니면은 이런, 그런, 저런 뭐 뒤에 또 명사가 붙지 않겠습니까? 지시대명사 이 세 가지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이, 그, 저 말씀드렸고 지시형용사는 방금 제가 지시대명사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또는 그런, 이렇게, 그렇게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접속 부사와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시형용사가 계속 튀어나오고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게 되고 접속 부사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13번에서 15번까지의 내용 중에 바로 이 접속부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보기를 순서를 바르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연습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에서 3번까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0회 기출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1번과 4번까지의 보기 중에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가나다라 중에 무엇이 앞에 나왔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1번과 2번은 나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다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첫 번째 문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 그 다음에 주말, 열대야, 폭염 이런 거가 이제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보겠습니다. 나,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기의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보겠습니다. 다는 찾아오는 더위에 대비하여 양산, 선글라스와 같은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와 나 중에
어떤 것이 앞에 오는 것인지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는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또 그리고 다는 찾아오는 더위에 대비하여 양산, 선글라스와 같은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나와 다 중에 앞에 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다 중에 나의 뒤에는 다와 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뒤에는 가와 라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가가 지금 두 개에 겹쳐지고 있죠. 그러면 바로 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 또 그 다음에 가가 또 여기에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실 때는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찾아오는 더위에 대비하여 양산, 선글라스와 같은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간의 순서를 보시게 된다면 어떤 것이 앞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한 이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다의 뒤에 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가를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고 나면 주말부터 열대야가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열대야가 시작되면은 찾아오는 더위에 대비해서 양산, 선글라스와 같은 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중간쯤 아니면은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는 순서에 가장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나가 제일 앞에 오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가, 그러나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고 나면 주말부터 열대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것이 바로 순서상으로도 바로 가가 뒤에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가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라, 다를 보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이 있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고 주말부터 열대야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고 또 여기에 하나 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하지? 그게 바로 찾아오는 더위에 대비하여 양산, 선글라스와 같은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선선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여름 날씨에 대한 것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어디에 비교를 했습니까? 지난해와 비교를 했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러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고 나면 주말부터 어떻게 해요? 열대야 더워진다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 그 다음에 라,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이 주말부터 다음 주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는 이러한 무더위에 대비를 해서 양산이나 선글라스 또는 집에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에어컨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주제를 나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일일이 찾을 수 없으니까 먼저 보기를 보고 가장 앞에 나온 기호가 무엇인지 가인지 나인지 다인지 라인지 이 두 가지를 찾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씩 먼저 어떤 것이 가장 앞에 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건지 여기에는 친절하게 다의 두 번째도 가가 나와 있고 나의 두 번째도 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다를 보고 그 다음에 가를 보면 순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공략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벌써 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문에 정답이 모두 들어있는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틀리지 않고 바로 정답을 꼭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강좌에서 또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